안녕하세요. 조약사의 건강비책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공황장애 과호흡으로 괴로워하던 고3 여학생이 어떻게 영양요법으로 3개월 만에 증상이 좋아졌는지 알려드릴게요. 공황장애나 과호흡이 먼저 왜 생기는지를 아셔야 하는데, 공황장애 정의를 인터넷에 찍어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이 주요한 특징인 질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의학에서는 공황장애의 원인을 찾지 못하지만, 공황장애도 극도의 스트레스나 몸을 너무나 극한까지 몰고 가는 교감 항진이 주 원인입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되는데,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우리 몸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산소나 영양분을 빨리 운반하기 위해서 심장이 막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이 되고 근육이나 뇌로 혈액이 몰리고 위장기관이나 점막에는 산소나 영양분이 가지 않고 소화에 눈물, 모든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분비선이 차단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메마름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도 예체능을 전공하는 학생이라 평상시에도 긴장을 많이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입시를 준비하느라 아무래도 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공부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 점점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결국 과호흡과 공황장애 증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감신경이 극에 달하면 공황장애 증상이 생기는데, 이는 우리 몸이 이제 그만 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는 틀어진 자율신경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말을 우리 몸이 하고 있는데, 현대사회는 우리를 쉽게 두지를 않죠. 그래서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신경안정제 같은 것을 먹으면서 억지로 또 움직이고 일을 하고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합니다. 그럼 신경안정제를 먹으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신경안정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가라앉고 잠도 오고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빨리 산소를 보내기 위해서인데, 그걸 억지로 낮추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럼 점점 더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을수록 겉으로 보았을 때는 증상이 없지만 안으로는 점점 병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학생이기 때문에 처음 2달은 한약을 복용했는데 계속 과호흡과 공황 증상이 찾아와서 결국 신경정신과에서 약도 2달 정도 먹었는데도 계속 과호흡과 공황 증상으로 본인이 응급실을 찾을 정도의 상태여서 저희 약국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신경정신과 약을 제가 살펴보니 7, 8종류의 약을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공황이 오기 전부터도 예체능을 전공하다 보니 실기시험을 앞두고는 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데놀을 간간히 복용을 했었는데, 그것 또한 이런 공황장애 과호흡의 원인이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인데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 참고하시면 되는데, 인데놀도 신경안정제처럼 억지로 심장의 움직임을 막으니 약기운이 떨어지면 더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결국에는 이런 공황 증상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는 그럼 영양요법으로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영양요법은 억지로 심장의 움직임을 다운시키거나 신경을 다운시켜서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속에 산소 운반을 원활히 해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소화액이 잘 나오게 해주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불안감은 몸속 산소 운반이 제대로 안 되면 혈관을 수축해서라도 빨리 산소를 보내려고 심장도 빨리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운반하려고 심장이 빨리 뛰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물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컨디션입니다. 자율신경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상담을 받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정신이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몸이 좋아져야 우리의 정신도 안정을 찾고 편안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도 교감신경이 항진된 증상인 자다가도 2-3번씩 깨고 잠을 푹 못 자는 증상, 변을 매일 못 보는 증상, 다행히 식사는 잘 하고 있었지만 주로 인스턴트와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속 산소 운반을 도와주는 천연철과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천연 영양제를 드렸고,
병원 약은 모두 끊고 처음에는 증상이 있으면 몇 번이고 더 추가로 약을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최대한 쉬도록 하였지만 아무래도 고3이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면 또 증상이 나타나고는 했지만 점차 시간이 갈수록 공황장애나 과호흡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 공황장애를 앓으신 분들은 더 영양요법을 하시는 기간이 훨씬 더 늘어나실 수 있고 약도 사람마다 전신에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고 영양요법을 하셔야 하고 영양요법을 하시는 동안 식이요법이나 생활습관도 교정을 해주셔야 재발이 되지 않습니다. 또 지금 당장 증상이 좋아졌다 해도 우리가 빙산을 생각해 보시면 빙산의 수면 밖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 수면 아래에는 더 거대한 얼음덩이가 있듯이 수면 밖의 증상만 쳐내면 금방 재발이 되므로 충분히 수면 아래에 거대한 얼음덩어리를 제거를 해야 재발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질환이든 간에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없애야 좋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감신경 항진으로 생기는 공황장애, 과호흡은 영양요법으로 자율신경 균형만 잡아주면 쉽게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요법은 전신의 건강을 같이 개선해서 주 질환까지 좋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황장애뿐 아니라 다른 증상까지 모두 좋아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